오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인신문 전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고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네, 정인 나오시죠? 네. 네,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인 내용 때문에 정인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 때는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짓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권순정.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이 재판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네,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습니다. 네, 정인 신문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거 제가 진술서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특검에. 네, 혹시 뭐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아, 네. 그냥 뭐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료 필요하시면 네네. 네, 사정을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특검에 제출했던 문답서인데요. 혹시 네, 기억 환기용으로 좀 네, 들고 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도 가지고 있는 자료라서.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예, 장우성 특검보가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인으로 좀 호칭하겠습니다. 네네. 2025년 12월 8일 저희 내란 특검에 제출한 답변서가 있고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했기 때문에 진정성님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무부 검찰국의 업무, 검찰국장이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좀 간이한 절차를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러겠습니다. 예, 증인은 2003년 검사로 인간해서 2024년 1월부터 24년 5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2-2입니다. 검찰국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서 담당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두 번째로 검찰 행정, 인사조직, 공안, 형사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관계 법령 조약의 위반, 세 번째로 검찰 공무원의 배치, 교육 훈련 및 복무 감독, 네 번째로 검찰 공무원의 조직 및 정원 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다섯 번째로 검찰 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검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로 형사사건, 이건 공안사건 포함입니다. 형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로 형사사건의 검찰 사무 보고 및 범죄 정보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로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및 압수물 처리에 관한 지휘 감독, 열 번째로 사명, 감형, 복권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담당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증인이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검찰과장은 이동균, 형사과장은 임세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형사기획과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는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주세요. 2-3입니다. 형사기획과의 업무는 첫 번째로 형사사건, 여기는 공안사건 제외하는 겁니다. 형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형사사건의 검찰 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형사사건 후 범죄 정보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형사사건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형사사건의 형집행주의 감독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형사사건의 압수물 처리의 지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맞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2-5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찰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검찰로부터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의 자료를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도 형사기획과의 업무죠. 그렇습니다. 예. 2-6입니다. 증인은 전 박성재 장관과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이번에 국장으로 처음 근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입니다. 그럼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일 때 같이 근무하신 적 있나요? 예, 제가 중앙지검 형사 2부장일 때 그때 중앙지검장으로 처음 근무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저 총장이 되신 후에 제가 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당시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피고인 법무부 장관한테 5월 5일 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보낸 게 있어요.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아셨나요? 텔레그램 보낸 거요. 예, 예. 저는 그거를 그 당시엔 전혀 몰랐고 예.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좀 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1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언론 보도라는 건 이제 최근에 2025년에 예, 조사 특검 조사할 조사 때, 예. 과정인가요? 예. 무슨 아마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게 예, 드러난 그렇죠. 걸로 예. 보도가 된 걸 봤고 예, 저는 뭐 장관님이 그 여사와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할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예, 또 연락을 그렇게 받을지도 상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 당시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정보 보고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건 보고를 하잖아요. 중요 사건 보고라고 해서. 정보 보고는 이제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고 중요 사건 보고는 이제 일선 지청에서나 대검에서 사건 보고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대검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중요 사건에 대한 뭐 기준이 있나요?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 특검 수사관이 저한테 보낸 질문지도 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 법무부 검찰도 똑같은 행정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행정부 공무원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를 합니다. 구두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를 하는데, 이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는 검찰 사무 보고라는 게 있고 정보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검찰 사무 보고는 우리 사무국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생 보고 또 뭐 수리 보고 또 검찰 처분 기소하거나 영장 청구하거나 할 때 하는 이제 검찰 처분 보고 또 뭐 재판 결과 보고가 있는데 그거는 사무국에서 이루어지고 보통 검사님들이 하는 보고는 정보 보고 형태로 뭐 그 네 단계에 굳이 제한받지 않으면서 이제 법무부나 대검 상부에 보고를 할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다만 그 일선청에서도 그 법무부 대검으로 그러니까 법무부로 보고하면 이게 수사를 하는데 장애가 있겠다 싶은 거는 정보 보고 형태로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런 거는 대검에 보고를 드리고 대검에서도 그런 향후 수사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보고는 사전에 하지 않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3-2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보고를 검찰에서 법무부에 하는 이유나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 사건 보고 위주로. 하는 목적이요. 예, 예. 장관님은 우리 저 검찰청법상 일반적 수사 지휘권이 있고 또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지휘 감독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그 지난 정부에서는 그 이전 정부의 그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무부에서는 그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 수사 지휘를 뭐 실제로 하는 문제하고 또 최고 지휘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는 문제는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또 일반적 수사 지휘는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 지휘 감독은 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일성청에서도 중요 사항을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 우리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있는 그런 보고 대상 사건들이 그 중요 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볼 테니까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맞는지 보세요. 언론에 보고된 사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뭐 중요 인사에 관한 사건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까? 예, 그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보면 한 10여 개 항이 네.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건이 뭔지, 그리고 이제 주요 공직자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요 공직자가 기소가 됐으면 그거에 따른 행정 처분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법무부나 이런 데서 보고를 못 받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이제 언론 보도 사건이라는 건 단순히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것보다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거는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 또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언제라도 그러면 국회 또 이제 기자들의 그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보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3-4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이 2023년 12월 8일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한테까지 접수됐다는 사실이 보고된 중요 사건인가요? 제가 그때는 검찰국장 지위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예.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저는 중요 사건으로 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대통령 가족에 관한 사건은 사실 공정하게 처리하는 게 법무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거는 중요 사건으로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정보 보고 네, 형식으로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러고 3-5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5월 3일 전담 수사팀이 지정될 때까지는 이제 보고가 한 번도 안 됐어요. 네. 그게 보고가 뭐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드리겠지만 수사도 진행 안 됐지만 뭐 보고도 안 됐어요. 그럼 보고 안 한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의도적 거리두기, 업무상 관행,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당사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하는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글쎄 그런 거는 따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예컨대 지금 수사팀에서 그러니까 아마 수사팀에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자체적인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법리 검토 결과를 법무부가 바로 보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보고를 안 한 게 뭐 그리 이상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외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보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783번 SBS 뉴스입니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사건 전담팀 구성 신속 지시. 저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5월 3일에요. 법무부랑 전담수사팀 구성에 관해서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뭐 논의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찰국장으로 사실은 길게 근무를 안 하고 한 3개월 조금 남짓 근무를 했는데 예. 굉장히 기억에 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퇴근한 이후 시간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전에 이제 보고를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사 일부가 굉장히 사건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검사들을 추가로 보내서 지원을 해서 저 사건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을 하겠다는 보고는 받았고요. 다만 이제 전담 수사팀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쓴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보도를 보고 저희가 이제 보도는 저희가 직접 뭐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지만 대변인실에서 수시로 법무부 검찰 관련된 거는 저희가 SNS나 이런 걸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제가 일단 주무 과장이 이 과장이기 때문에 이 과장한테 저 보도 내용이 맞는지, 왜냐하면 오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담팀 저런 게 속보 경쟁을 하다 보면은 책임 없는 분의 얘기를 이제 드는 오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보인지 여부를 결국 확인해봐라라고 지시를 했고. 형사 이과장이란 게 형사 기획과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임세준 과장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도 그거랑 별개로 확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검 간부와 통화를 하면서. 예. 그럼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가 한 번 있었네요. 어떤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네네. 5월 3일 이전에. 네네. 검사들이 지원을 한다. 근데 왜냐하면 그래도 수사하는데 어느 정도 검사가 필요한데 형사 일부가 굉장한 공직자들 또 우리가 소위 오래된 깡치 사건이라고 하는 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검사들로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검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다만 전담 수사팀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쓴 적이 없고 그렇게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저런 용어를 쓴 사실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저 3월 9일 임세진 증인신문 녹취록 잠깐 제시 좀 해주시죠. 임세진 과장은 저 보도 나고 법무부로부터 이제 보도가 나서 대검에다 확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해서 뭐 저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거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조금 더 먼저였던 것 같고 예, 예. 과장이 저한테 똑같은 취지로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예. 합니다. 3-7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보도 나고 피고인 지금 박성재 장관으로부터 확인해 봐라 뭐 이런 지시 받으신 적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지시를 받아서 저 보고를 드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저 기존에 검사 지원한다는 보고를 이미 제가 받아서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그런 취지이고 저 검찰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런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3-8, 3-9, 3-10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1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텔레그램 출력본 제시하겠습니다. 좀 손으로 좀 짚어주세요. 예, 저 텔레그램 내용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당시에 알았냐고 물었던 거예요. 5월 5일 날 김건희 여사가 17시 40분경 피고인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뭐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는 이거 한번 주는 내용이거든요. 저거 보내 당시에는 모르셨다고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저게 5월 5일 날 받은 자료입니까, 예, 장관님께서? 근데 저 내용을 보면은 이제 김창진 1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네.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보고가 정말 있었나요? 지난 겨울이면은 제가 검찰국장 부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사실은 몰랐고요. 예. 또 제가 저 부분을 특별히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3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2024년 5월 5일 김건희 여사가 19시 28분경 발신한 텔레그램 제시하겠습니다. 저 이제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은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영희에 대한 수사의 미진 이유와 혹시 대검 측의 세상설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오전에 저희 김건희 여사 나오셔서 증인신문했는데 다 진술 거부했어요. 네, 증언 네. 거부했는데 저희 특검에서 해석하기로는 저 5시 5분경에 보낸 거와 19시 28분경에 보낸 내용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나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는데 조금 뭐 알아봐 달라 어떻게 된 거냐 경위를 좀 물어보는 것 같고 저거는 이제 아니 내 사건보다 더 오래된 사건도 형사 일부에 그대로 있는데 왜 나는 전담팀을 구성하냐 좀 그냥 이런 취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모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피고인으로부터 저런 거를 확인해 보라고 당시 국장님한테 지시를 하신 거는 있나요? 그런 보고 지시받은 적은 없고요. 예. 근데 저 내용은 뭐 따로 저한테 지시를 할 필요도 사실 없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임시국회 그러니까 국회 일정이 2달에 한 번씩 열렸었는데 하여튼 몇 년 전부터는 매달 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매달 국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가 일정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국회에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보고 자료로 준비해서 그러니까 수사 사건, 주요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경과 같은 걸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장관님 취임하신 다음에도 매달 이제 국회 대비를 위해서라도 그 사건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과장들이 다 보고를 드렸을 거기 때문에 저 사건을 뭐 특별히 장관님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궁금해 하실 사건도 아닌 것 같고 따로 지시를 할 사건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별도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3-14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박성재 장관으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방치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알아봐라 이런 지시 받으신 적
무슨 사건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방치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 사건도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회 대비할 때 매달 보고 드리는 내용 중에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오래되고 있다. 올해 지금 저 아마 당시 형사 일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건 같은데 형사 일부에서 계속 뭐 조사를 조금 늦게 하든 아니면 결정을 늦게 하든 좀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별도로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5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62번 2024년 5월 5일자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임세진 당시 형사기획과장이 이제 피고인한테 보냈던 메시지예요. 5월 5일 휴일 21시 50분경에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제 당시 영부인 명품백 사건 관련 수사 상황 보고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진행 경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네. 썼습니다. 요 보고를 우리 증인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일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정식 보고서가 필요한 이제 보고가 있고 또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상급자에게 정보를 줘야 되는 그런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인데 전형적으로 기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고 뭐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요한 사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저 과장 판단으로 적절한 시점에 과장이 생각하는 시점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메시지로 보이고요. 또 실제로 제가 사실은 그 오늘 나오기 전에 당시 그 보도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저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를 한 다음에 그 대검 기자들 사이에 다소 이제 보도 경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수사를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런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5월 4일부터 고발인 조사가 언제라는 일정 보도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5월 5일에는 그 중에 고발인이 아마 2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 고발을 연기를 요청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5월 9일 날 조사는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2명이 할지 1명이 할지에 대한 그 언론 보도상만으로도 약간의 그 좀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임세진 과장이 그때까지 상황을 한번 보고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럼 근데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고발 사건이 굉장히 수사 기밀이 필요하게 조용하게 진행되는 고발 사건이 있죠. 근데 정말로 정치적인 사건은 고발인들이 출석하면서부터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 사건 자체가 무슨 보안이라든지 그런 비밀성이 요구되거나 무슨 특별한 보호 가치가 사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도 뭐 내용에 대해서 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인터넷 검색해도 다 당시로서도 그렇습니다. 검색이 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뭐 정말 이제 저도 사실 2년 전 문제이기 때문에 100%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제가 저런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과장이 기계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일환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기계적으로 하는 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점을 보면 이제 일요일에 야간에 이제 보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정보 보고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시기라든지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가 되면 상급자들은 사실 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도 사실 주말에 지시하는 거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과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궁금증이 있겠다 싶은 것들은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런 메시지를 받으면 저도 뭐 따로 그냥 뭐 오케이 정도의 답을 보내거나 또 저런 거는 제 의사 결정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그럼 저한테 보고 마치면 한 뭐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장차관님한테 바로 같이 보내드리든지 이제 그런 형태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 메시지가 간 시간이 21시 50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임세진 과장은 여기 증인으로 나와서
장관님한테만 보고 드린 게 아니라 국장님, 차관님한테 다 보고 드렸다. 네네. 라고 근데 구체적 방법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기 우리 증인 기억에는 어떻게 보고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SNS를 텔레그램 또는 예, 카톡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고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받았으면 거의 동시에 받았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기억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장 차관님보다 한 5분 정도 먼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시차를 두고 장 차관님 보고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걸 보고 다른 이견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보고는 사실 고발인 조사 일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견을 특별히 제시할 게 없는 보고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읽은 걸 확인하고 뭐 적절한 시점에 장 차관님 보고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3-12, 13을 합쳐서 좀 변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증인이 저걸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네. 그렇다면 임세진 과장이 저거를 보고하는 이유는 5월 5일이 휴일인데 네. 그날 본인이 한마디로 좀 자가 발전해가지고 저녁 때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으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를 꼭 장관님과 차관님, 그 국장님한테 보고 드려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가 되는데 주무과장이 아무 보고를 안 하고 있다? 예. 좀 게으르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굳이 그거를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발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이제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는 수사팀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예컨대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일정은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저 고발인 조사하는 건 너무 뭐 자연스러운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3-14, 15, 16, 17, 18까지는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3-19입니다. 그럼 이제 보고가 지금 두 번인 거예요. 5월 3일 날 대검에서 전담대 구성한다고 보도가 났는데 확인해봐.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은 네. 지금 형사일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라는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나 그 중간에 5월 3일과 5월 5일 사이에는 전혀 보고가 없었나요? 글쎄 뭐 특별히 보고받은 기억은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3-20도) 생략하겠습니다. 3-21 아까 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확실한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확한 시스템을 저도 좀 잘 이해 못하고 또 재판부에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당사자에 관한 사건이라서 영부인이지만 네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 보고를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네. 뭐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소가 됐다,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걸 보고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정보 보고 형태로 보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 보고 없다가 대검과 법무부 협의도 안 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하고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5월 13일 날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0일 날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할 때도 보고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중요 사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5월 전담수사팀 보고는 전담수사팀이란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검사가 지원을 하겠다는 보고는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는 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국회 대비용으로 매달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 해당 과에서는 해당 그 소관 그 대검의 그 형사부든 소관 부서한테 추가로 업데이트할 사항이 있는지를 아마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보 보고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보고가 없었다라고 사실 확정을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한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달 장관님께 이제 국회 그 예컨대 뭐 3월 임시국회 대비 검찰 국보고 그러니까 법무부 실국본부가 돌아가면서
한 1박 2일로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때 저 검찰국 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배석을 해서 같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5월 3일 이전에는 없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5월 3일 이전에도 그 임시국회 자료에 그 사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있었을 수는 있다. 예,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 나머지는 다 예, 생략하시는 거죠?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반대 신문 하시죠. 증인, 네. 예, 피고인 박성재 변호인 정윤기 변호사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특검 측에서 주신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검 측에서 지금 좀 의심하거나 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째 이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 뭐 이렇게 세세하게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게 맞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사건은 또 보고를 받고 어떤 사건은 보고를 안 받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위주로 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저기 피고인 박성재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아까 증인께서 뭐 그 장관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이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정부 조직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인 검찰 행영 인권하고 출입국 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검찰청법 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청법 11조에 의하면 검찰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러니까 검찰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해놓은 그 규칙이죠. 네. 예, 이제 그 규칙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제 검찰 사건 사무 규칙, 그다음에 검찰 보고 사무 규칙,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검찰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7-1번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부 규칙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효율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죠. 네네. 7-2항 묻겠습니다. 검찰청법에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으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아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검찰청에서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수백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모두 보고받을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검찰 보고사무규칙에서는 최소한 보고가 필요한 사안을 정해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발생보고, 수리보고, 처분보고, 재판결과보고 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검찰 보고사무규칙 제시합니다. 이것은 법무부령 1022호인 검찰 보고사무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보고 종류에는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가 있죠.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규칙 2조에 의하면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장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다음에 상급 검찰청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모든 보고가 법무부 장관을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8-2항 묻겠습니다.
위 규칙 제3조에는 검찰 사무보고의 보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11호에는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1호에서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 범행 방법, 범행 결과가 특히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정보보고 경우에는 소요 발생 기타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 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검찰 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건 보고, 동향 보고, 언론 보도, 진상 보고 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저도 뭐 일선에서 그 검사로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보고하기가 한결 쉽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할 때는 그런 SNS가 없어서 팩스로 직접 검찰청사에까지 나와서 일요일이고 밤 11시고 12시고 나와서 중요한 그 언론 보도가 있거나 뭐 9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안을 10시, 11시까지 진상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조금 틀려도 좋으니까 신속하게 빨리 보고하는 것이 그 정보 보고의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에 난 사항을 월요일 날 가서 보고한다라는 것은 사실 검찰 사무보고에서는, 검찰 정보보고, 검찰 보고에서는 사실 잘 안 되는 일이죠. 예, 물론 검찰 내부, 그러니까 저희 법무부 내부 과장의 이제 상급자인 장차관 또 국장에 대한 보고는 저 검찰 사무규칙이 적용되는 보고는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행정기관, 부처 내부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문건으로 하지 않고 뭐 SNS로도 자유롭게 하고요. 어느 보고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급자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 전에 보고를 드리는 게 그래도 참모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8-4항 묻겠습니다. 또한 보고사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이는 앞서 본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지휘에서는 그건 당연한 일이죠. 네네. 특히 중요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국회 현안질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증거순번 897번 증인 제출 답변서입니다. 증거기록 23,147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구민, 예. 149면, 증거기록 23,149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위 답변서에서 검찰 보고사무 규칙 및 대검 정보보고 예규 또는 지침 등에 따른 일선 검찰청의 보고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특검의 질문에 대해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따른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가 전행적인 보고 형식이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같은 취지죠. 네. 예. 그래서 검찰 사무보고 규칙이나 그다음에 일반 정보보고 예규 뭐 그에 따른 일상적인 그 검찰청 내에서 보고했다고 기록돼 있는 보고 내용, 내가 이런 것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보고 내용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보고 규정이 없이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록 없이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특검 측에서는 지금 중앙지검과 대검에 어떤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조율해서 뭐 한 건밖에 없다, 두 건밖에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 사무보고 규칙에 의한 것이고 사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명품백 수사 관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지금 기재돼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 특검이 사실 조회한 내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8-7항 묻겠습니다. 특검 측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답변 기조를 유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보고받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는 답변 하나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 지휘 감독자로서 보고를 받는 거고요. 국회 대응은 그 중에 아주 뭐 조그마한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최근에 이제 국회 법사위 질의응답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국회 국정조사나 감사는 그 수사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수사 중 또 재판 중이라고 답변을 하면 양해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그런 답변을 양해해 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답변을 또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것밖에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게 장관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세한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9번, 10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증거순번 806번 임세진 진술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11번 주신문에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28번이 12번, 13번 생략하겠습니다. 12번 안 물어볼까요? 자, 증거순번 828번 메시지 구글 플레이 서비스 증거기록 21,786번 텔레그램 출력본 중 김건희가 피고인 박성재에게 2024년 5월 5일 17시 4분에 전송한 메시지 특검 질문 3-11 질문 제시 자료입니다.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예. 이 메시지 아까 읽어보셨죠? 예, 대략 읽어봤습니다. 예. 증인은 이 메시지를 받은 2024년 5월 5일 17시 4분경 이후에 피고인 박성재로부터 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증거순번 828번 메시지 구글 플레이스 그 다음에 바로 여기 2024년 5월 5일 19시 28분경 전송한 메시지. 혹시 이 메시지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저 특검 측에서 제시한 그 메시지랑 같은 겁니까? 네. 예, 아까 제가 충분히 답변 드렸던 내용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다른 방향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 텔레그램에서 언급한 내용, 즉 김정숙, 김혜경, 김맹수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 5월 5일 이후 이 메시지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수사 미진 또는 지연, 방치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거나 문제 제기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증거순번 862번 증거기록 22,905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본 그 명품백 수사 고소고발인 조사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는 2024년 5월 5일 21시 50경 당시 형사기획과장이던 임세진이 피고인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서울중앙형사 1부 영부인 명품백 사건 등 수사 상황 보고입니다. 현재 총 3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 중 2024년 5월 9일 목요일 14시에 고발 사건 전부에 대한 고발인들의 조사 예정입니다. 조사 예정이었으나 김순환 형사
김순환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청장, 그다음에 형사 일부의 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당시 검찰국장이던 증인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까 이미 답변한 내용 같습니다. 예. 네. 15번 생략 가면서 생략. 자, 언론 보도 내용. 네. 아까 뭐 여러 언론에서 5월 4일부터 경쟁적으로 지금 그 수사 상황이 보도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저희들이 준비해 온 건 중앙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MBN 또 뭐 그 매일신문 이런 여러 가지 언론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 그 5월 9일 날 고발인인 서울의 백은종 대표, 그다음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박은종 대표가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는 그 내용을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 15-2입니다. 이 텔레그램 메시지 중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보면 언론 보도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확인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보고 또는 언론 보도 진상 보고는 보도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의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파악해서 보고하는 의미도 퇴색되므로 조금 미진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지연되지 않고 그 상급자가 궁금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보를 상급자한테 주는 건 그 하급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 16, 16-17, 17-1, 17-2까지 생략하고 17-3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성재로부터 김건희 수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경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매달 국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그 장관님께 보고드리는 그 실국본부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이제 중요 사건 보고는 대부분 그때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추가로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한테 그런 지시를 제가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특검 반대 신문 마치신 거고. 예, 제주신 제주신문 한 마치겠습니다. 가지만 좀 네네.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증인을 모신 이유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이유가 네. 조금 시간 타임라인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5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먼저 있었고 네. 자기 사건에 관해서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임세진 과장이 그거에 대한 경과 보고를 장관님께 합니다. 네, 네. 누가 봐도 조금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5월 13일 날 중앙지검장 인사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정상적인 인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는 7월 20일 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조사, 디올백 조사를 중앙지검 형사 1부와 특위위원회 했는데 그거를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그러니까 5월 13일 인사가 이원석 총장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인사가 아니었을까. 본인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도 표시했고, 그런데 그 원인이 5월 5일 날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고 의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5월 13일 인사가 이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5월 5일 날 보고와 관련 있나 없나를 저희가 조금 입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5월 13일 검찰 인사가 전례에 비춰서 이례적인 인사였습니까? 정상적인 인사였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인사 어쩌면 실무 책임자인데 저희가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저희 인사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뭐 평가 이런 거야 뭐 밖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장관 인사 우리 재청권자인 장관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인사를 한 것이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 배경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에 충분히 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재판장 양해해 주시면은 한 가지 특검 측에 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문답서 11쪽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출한 일단 뭐 증인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일단 말씀하시게 하고 뭐 이게 뭐 답변하시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1쪽에 보면 그러니까 저에 대한 문답입니다. 특검 그래서 제가 답을 이제 기재해서 적어 드린 건데 그 여기 10쪽 11쪽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세진 과장이 5월 5일 저녁에 그 보고를 하는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 제시 내용과 같이 임세진 과장이 수사 사항을 파악하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보고한 사실을 진술이는 알고 있나? 이걸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임세진은 당시 2024년 5월 검찰국장인 진술인의 전화가 와서 대검으로 파악해보라고 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진술인은 왜 임세진 과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임세진 과장이 저의 지시로 저 5월 5일 보고를 장관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까? 특검에서? 그건 제가 남의 진술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혀 제가 지시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 이렇게 증언을 한 것도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면 이건 허위로 저한테 물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뭐 증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걸로 해서 그 부분 조세는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로 유도 신문을 한 게 아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11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은 그 우리 특검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그 어찌 보면 검사가 거짓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 질문이었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잠깐만요. 조세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반드시만 해도 일단 제주 신문은 끝나신 건가요? 마치겠습니다. 예, 제 반대신 네네네. 거죠. 네. 지금 금방 증인 말씀하신 걸 갖다 조서에 남기기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네네. 피고인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면 그 2024년 5월 5일 날 네. 임세진 검찰과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 또 증인에 보고한 내용은 증인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죠. 제가 그거는 뭐 오늘 계속 네. 답변을 네네. 드린 게 제가 지시한 경우는 한 게 아니고 임세진 과장이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예. 보고를 한 것이다. 이 말씀 임세진 아닙니까? 과장도 이와 같이 진술을 하지 않았을 거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지금 저한테 묻는 네. 질문서를 보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좀 유도 신문성인 허위 신문이기 때문에 이게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걱정이 특검이 그와 같이 마치 증인의 지시하에 임세진 과장이 보고한 것으로 질문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증인 그 주신문 3-2항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경과를 보고하는 이유나 목적은 또 장관의 일반적 수사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 보고를 당연히 하는 것이다.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된 목적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네. 국회 본회의나 뭐 얘기를 갖대서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언론에서 예컨대 어떤 장관에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굳이 사건을 물었을 때 법무부 장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찰국장으로서 또 밑에 있는 검찰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법무부 장관은 그 사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걸 주다는 걸 몰라도 적어도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업무다 정의를 생각하시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재판장님.
예. 아까 저 증인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재판부께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네. 그때 문답서의 취지는 5월 3일입니다. 5월 5일 날 보고 뭐 증인이 뭐 임세진 과장한테 시켰다는 게 아니라 5월 3일 날의 얘기를 문에 넣은 건데요. 그걸 약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의견서로 한번 정리해서 네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저 증인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변호사님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일반적 지휘 감독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도 있고 또 예산, 그죠? 또 조직 등등 각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에 따른 이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한 청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 수사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추가로 검사를 배치할 것인지, 그죠? 또 어떤 팀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뭐 부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지원을 할 것인지 등등. 인사 예산 조직 관련된 각종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예, 일반적 수사 지휘 감독자로서의 권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에 그런 사건 관계자의 진술 요지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률적으로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검이나 일선청에서도 그 수사에 방해가 되는 보고를 굳이 상급 부서에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상급 부서를 설득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관을 설득해야 된다든지 총장을 설득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진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검사들을 보강한다는 건 보고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보고는 어디서 받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고는 저희 이제 고위 간부들끼리 저희 카운터 파트끼리 뭐 연락을 뭐 전화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검 차장이라든지 대검 형사부장, 뭐 기조부장 이런 대검 부장들하고 뭐 수시로 통화를 하고요. 또 우리 과장급들끼리도 또 저 카운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카운터 파트 간 소통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선 형사부의 검사를 보강하는 건 대검에서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는 겁니까? 대검의 결정은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항은 총장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일정한 사항은 장관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컨대 차장간 뭐 3차장 산하의 검사를 1차장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받으신 걸 다시 증인께서 보고를 하신 겁니까?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 대검에서 보고 받으신 걸 피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증인께서 보고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고 루트가 제가 하나는 아니거든요. 예컨대 저희 법무부 차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검 차장과 또 법무부 차관도 그런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도 보고를 드렸을 수 있고, 근데 저도 보고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근데 제가 5월 3일 직전에 저희가 한미일 우리가 협약을 위해서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 좀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비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보고를 드렸는지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 드렸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저도 보고를 드렸고 제가 잠깐 비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차관도 보고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보도로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난 걸 증인께서 확인하고 그 임세진 과장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시고 증인께서 직접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사항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전담 수사팀 구성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자들한테 대변인이 풀을 한 게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검 대변인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피고인 박성재에게 보고하셨습니까? 보고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총장이 실제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대변인이 기자단한테 공식적으로 풀을 한 거기 때문에 저 보도는 사실과 같다는 내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지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김건희 사건이나 뭐 아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진술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 법무부 장관이 증인께 수사 상황 파악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수사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달 보고를 드릴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건의 그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우리 장관님 관련돼서는 한 두세 가지 장관님이 좀 관심 가졌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장관 취임 이후에 그 검찰 사건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또 예컨대 이제 고소 사건이 저희가 이제 보안 수사 요구라는 주문이 생기면서 검찰청에서 보안 수사 요구로 종결을 하면 그게 이제 경찰서로 사건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송치가 되면 최종 종결 때까지 이 시간이 최초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사실은 3년이 걸리는데 전산상으로는 1년만 걸리는 것처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다. 실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서 이게 지연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저희가 우리 전산 시스템도 바꾸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고의범인데 이게 과실범처럼 운용되는 건 아닌지 하는 문제의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실제 그 처벌된 판례 유죄 확정된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사실 완전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그런 미필적 고의에 따른 그런 이런 형사 우리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권도 그렇게 무리하게 행사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정도의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물은 적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특검법께서 말씀하신 그 약간 증인이 답변한 내용 관해서 약간 오해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좀 수정해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임세진 진술의 기초에서 아마 이제 쭉 증인 신청 정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증인 입장이 어떤지는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네. 예, 증인 아마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인터넷 진술서 11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문단이 저 문단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게 임세진 과장이 그 특검 조사 당시에 2024년 5월 3일 검찰국장인 증인으로부터 저런 전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라고 지시를 받고 대검 형사일과장한테 확인해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5월 3일이 함축되어 있는 말인데 5월 3일 날 전화로 검찰 그 형사기획과장 임세진에게 저런 지시를 한 거는 맞습니까? 그 위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질문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바로 위의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의 질문은 제시 내용과 같이 수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질문에 이어서 하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5월 3일
저게 저 보고를 의미했다는 거는 제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마 그 수사 당시에서는 5월 3일 지시와 5월 지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임세진 과장님에게 질문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가시나요? 글쎄, 그거는 제가 뭐 그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근데 뭐 물론 검사님께서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검사님께서 직접 조사한 건 아니니까 상황을 우리 검사님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이제 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네.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 예, 나눠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5월 3일 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뭐 예, 5월 그런데 5일 그 사실은 아까 대답을 하셨긴 합니다만 이 네. 질문으로 그렇게 한번 그 증인의 이해에 대해서 아까- 다시 한번 예, 확인하는 뭐 여러 차례 그건 정리하면 답변을 될것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반대 신문에서도 5월 3일에는 지시를 했고 장관께 보고했다라고 증언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더 확인하실 건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은 뭐 증인도 잘 알다시피 중요 사건으로 해서 저희 진행 중이라서 뭐 특검에서나 변호인께서 신청하신 증거 신청은 대부분 다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증인도 소환해서 나오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증인 신문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이나 증인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있으면 재판부에 말씀하시면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준호. 네, 앉으시죠. 네, 증인신문에 앞서서 이 증인신문 절차는 관련법에 따라서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상 예, 예, 장우성 따라서- 특검보가 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우성 특검보가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1-1과 1-2 합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5월부터 형사 1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언제까지 하셨죠? 형사 1과장? 예, 형사 1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입니다. 대검 형사 1과장의 업무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대검에는 형사부에는 1, 2, 3, 4과가 있습니다. 형사 1과는 중요 경제 사건이나 아니면 대형 참사 사건 그리고 중요 인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일선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해서 대검 내에 보고 드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4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사건을 법무부에도 보고하나요? 대검 내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법무부 보고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법무부 보고가 필요하다면은 법무부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사 1과장님의 법무부의 카운터 파트너는 무슨 과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입니다. 형사기획과장님 알겠습니다. 1-5, 1-6은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임세진 형사기획과장 갔다 검찰과장 가셨는데 근데 저희 증인께서 형사 1과장 하실 때 형사기획과장이었던 것 같아요. 임세진 과장과 평소에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친분이라 하시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세요? 뭐 동료 이상으로 뭐 개인적인
뭐 연수원 친하냐 이거죠? 예, 연수원 사법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정도로 지나 예, 소통은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 사건 보고 절차 일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입니다. 검찰청에서 이제 정보 보고라는 공식적인 보고가 있잖아요. 사건 보고에 있어서 시스템에다 올리는 거요. 네, 일선청에서 네. 정보 보고를 작성해서 상급 검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에 동시에 전자로 발송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답서에 쓰기는 비공식적 보고라고 했는데 이건 비공식적 보고라기보다도 이제 그 정보 보고 외의 보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별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예.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주로 보고하죠? 일선청에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예. 주로 형사 일과로 오는 사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 경제 사건이나 아니면 사회적 이봉이 큰 사건 그리고 중요 인물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2-4의 맨 마지막 조금 추가로 하나만 2-1 질문하신 답변 됐고요. 2-2, 2-3 생략하고 2-4에서 다 생략하고 맨 마지막 부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선청에서 온 보고가 올라온 사건을 대검에서 좀 이제 수정해서 법무부로 보고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올리나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 사안에 따라 다르고 어떤 경우는 일선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그대로 대검에 법무부에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법무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이제 편집을 해서 삭제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2-4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거 보고해봐 이러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 보도가 나면 언론 보도가 나면 법무부에서는 언론 보도의 진상 확인도 필요하고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검에 문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2-5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정보보호 외의 사건들, 보고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형식이 어느 정도 포맷이 있죠. 보고서의 포맷. 피의자 나올 것이고 사건 개요 나올 거고 진행 사항 경과. 저희가 검찰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는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포맷은 있지만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 어떤 그 수사 대상자나 참고인의 진술 요지까지 정리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법무부에 보고를 할 때 진술 요지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사건 처분 단계에서 보고를 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는 잘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은 아까 질문으로 답변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사건 및 수사 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입니다. 2023년 5월 3일 검찰총장 이원석은 중앙지검의 일명 영부인 명품백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죠. 저는 지시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5월 3일 날 퇴근을 하는 길에 관련 언론 기사가 난 것을 보고 그러한 지시가 있었고 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추가해서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검찰총장께서 지시하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언론 기사는 봤습니다. 그 지시할 때 대검 간부를 통해서 지시하지 않고 그럼 이 경우에는 중앙지검에다 바로 지시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저를 통해서 전달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언론 보도를 봤을 때 5월 3일이 금요일이고 5월 2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이제 중앙지검장이 매주 검찰총장께 면담 보고를 오는 날이고 언론상으로는 그 면담 보고 과정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고 저 역시도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그렇게 지시가 전달됐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검에서 이제 그 중앙지검의 무슨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거 말고 무슨 과장 대 과장끼리 한다면은 형사 1과장을 통해서 그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 담당 업무이시냐는 거죠, 그게. 그런 수사팀 구성이라던가 예. 그런 업무는 형사 1과장을 통해서 전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상급자 과정에서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으로 치면은 제 위에 형사부장이 계시고요. 그 위에 이제 대검 차장 검사가 계시고 검찰총장이 계시는데 형사부장이나 차장 검사 내지는 뭐 총장이 직접 지시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을 안 거치고 뭐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담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급자들 간에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1과장 즉 그러니까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3-3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이 대검 형사 1과장 재직 당시에 이 사건이 2023년 12월에 고발장에 처음 접수돼 가지고 5월 3일 24년 5월 3일 전단팀 구성하라고 했을 때까지 사건 보고를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이에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대검에서 그 법무부에서 그 사건 보고해봐라고 요청받으신 적은 있나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그 사건 관련해서 연락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럼 3-4, 3-5, 3-6 생략하겠습니다. 3-7도 생략하겠습니다. 3-8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 12월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그게 뭐 이제 동영상도 벌써 뭐 많이 방송이 됐고 사회적 이목이 굉장히 집중된 사건이고 그 정치권도 뜨겁게 달궜고 그런데 2024년 5월 3일 검찰총장이 전담팀 구성 지시를 내릴 때까지 사건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거를 관리하진 않으시나요? 이렇게 사회적 이목이 진행되는 사건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거 빨리 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진 않으시나요?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건 없습니다. 뭐 다만 상급자께서 이거 사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지시가 있으면 확인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거나 점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9 생략하겠습니다. 3-10도 생략하겠습니다. 3-11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회적 이목이 굉장히 이목이 집중 조명되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 보고 사건 접수됐을 때 한 번 있고 그 이후로 아예 사건 보고가 없었어요. 아예. 그거는 뭔가 조금 어떤 지침이 작용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대통령 부부가 당사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 받지 마, 수사 뭐 이런 식의 지침이 하달된 게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대검 형사 1과는 사실 전국에서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검토하고 챙겨서 보고 드리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특정 사건을 관리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10입니다. 증인은 2023년 5월 3일 금요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전담팀 구성 지시가 있은 날 퇴근 무렵에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임세진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담수사팀 구성 취지와 구성 경위, 전담수사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퇴근 무렵에 기사를 받고 기사를 봄과 거의 동시에 형사기획과장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가 났는데 사실관계가 맞느냐라는 문의가 있었고 기사에 대검 관계자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검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한 기사가 났는데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했고 맞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형사기획과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성 취지라던가 그 구성 인원이라던가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더 이제 구체적인 보고를 더 해달라고 요구받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13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5일 일요일 날 어린이날입니다. 야간 시간대에 역시 임세진으로부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고발인 소환 일정, 고발인의 명단, 고발인 소환 일정이 연기된 사유 등에 대한 전화질을 받고 그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5월 4일 날 이제 고발인 소환 통지 관련된 기사들이 났었고 하기 때문에 5월 5일 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한 소환 통지가 맞는지라고 물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아마도 중앙지검 형사 1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한 소환 통지 관련된 기사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이후에 형사기획과장에게 전화를 해줬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3-14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62번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임세진 과장이 피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 이제 텔레그램을 보고한 내용이에요. 5월 5일 저녁 9시 50분경에. 그래서 뭐 서울중앙 형사 1하고 영부인 명품백 사건 등 관련 수사 상황 보고입니다. 해서 뭐 고발인 조사 예정이다. 백은종 정대장 추가 고발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했다. 뭐 이런 좀 일반 진행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저 사실을 증인이 임세진 과장한테 알려줬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제가 확인해 줬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저기 통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휴일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로 아마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3-15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임세진 과장이 증인한테 저런 걸 이제 물어볼 때 뭐 어떤 태도였죠? 야, 빨리빨리 좀 알려줘. 뭐 빨리 보고해야 돼. 이런 거였나요? 아니면 좀 자세히 알아봐? 뭐 어떤 식이었나요? 특별히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사가 났고 고발인 통지가 맞는지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당시 뭐 법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네,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건희의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부정청탁 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1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텔레그램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 박성재 장관한테 보낸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5월 5일 날 17시 4분에 보낸 메시지예요. 저 내용 보시면은 특별수사팀 구성 5월 3일 있었던 특별수사팀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제일 위에 보면은 지난 겨울 서울중앙지검 김창진 1차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런 질문을 법무부부터 받은 적 있나요? 네,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네, 증인은 없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4-3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입니다. 2024년 5월 5일 19시 28분경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저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행에 대한 수사 미진의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로부터 확인받으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별도로 저 내용에 대해서 확인 요청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당시에 임세진 과장이 증인한테 어쨌든 저기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김건희 여사가 법무부에 이의 제기를 한다, 뭐 문제 제기를 한다, 아니면 물어본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있나요? 그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28번 같은 자료입니다. 그럼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7시 28분에 보냈던 저녁 7시 28분에 보냈던 메시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가 방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내용이 있는데 요구에 대해서 확인해 주신 적 있나요? 저는 별도로 확인해 준 기억은 없습니다. 당시에 저 사건이 있었던 거는 기억합니다. 예, 주신문 마치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따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예, 그 주신문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하라고. 예, 그러시죠. 네. 증인,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신문 2-5에 특검 측에서 법무부 요청이 없음에도 대검에서 법무부의 특정 사건에 대해 그 내용과 소환 일정, 주요 인물들의 진술 요지 등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근데 진술 요지는 보고를 처분 전까지는 잘 안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네, 수사 과정에서 네. 구체적인 수사 일정이나 진술들을 보고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건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에 한정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형사 저희는 일과. 네, 네. 형사 사건입니다. 네. 네. 그 일선에서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형사과, 그다음에 특수부는 또 반부패부가 반부패부, 그다음에 강력부도 아마 반부패부, 강력 사건도, 예. 강력 사건은 조직범- 별도 부서에 있습니다. 조직범죄 관련. 예. 그다음에 공안, 선거,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일선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각 해당 부서에 네. 그 전담하는 분야가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되는 사건은 네. 해당 부서로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사 일과는 아마 형사 사건의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에 그럴 것이고, 공안의 경우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진술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 또 그 사건 처리 그 일관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진술 관련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과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형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처분하는 단계에서는 진술이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에 한정해서 진술 요지까지 보고받지는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수사 과정에서 네. 진술 요지를 보고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거는 형사 일과 업무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주 신문 필요하신가요? 없습니까? 네. 제 반대 신문도 없으시는 거죠? 네, 없습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일선청에서 그 보고가 올라오면 상급자에게 법무부 보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법무부에 보고한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그 상급자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일선에서 보고를 받으면 바로 이제 직급 상급자인 형사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형사부장에게 보고를 할 때도 이 보고는 뭐 법무부 보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요. 통상은 이제 형사부장이 대검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과장이 직접
대검 차장 검사와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보고는 뭐 법무부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자께서 이제 의견을 주시면 뭐 보낼 필요가 없다던가 아니면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십니다. 모든 사건을 다 검찰총장까지 보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모든 사건을 다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선에서 다양한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대부분 다 제가 보고, 뭐 거의 대부분 제가 보고 형사부장까지는 거의 제가 보는 것을 전부 다 보고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 대검 차장 검사와 검찰총장에게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법무부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있기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로 언론 보도가 났을 때, 그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 나왔던 그 임세진 형사기획과장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그러니까 사실인지 언론 보도 확인해 달라고 한 거 외에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까? 다른 경우란 게 어떤 경우를 말씀? 법무부에서 먼저 요청한 다른 경우요. 언론 보도 난 사건들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지금 제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경우가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예. 전담 수사팀 구성 관련해서 증인이 사전에 관여하신 건 없고 윗선에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사후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디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전담 수사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 내부에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별도의 행정 조치는 필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뭐 직무대리라든가 어떤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면은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라기보다는 대검에 있는 정책기획과 업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마 특별한 조치는 없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임세진 과장에게 증인께서 확인해서 전달하신 사항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것도 상급자 보고를 마치고 전달한 겁니까? 통상은 제가 이제 형사부장에게 유선으로 이런 확인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고 제가 확인된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다, 알려줘도 되겠느냐라고 보고를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아마 요 경우에도 제가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차장이나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사건도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제가 그러니까 대검 차장 검사나 검찰총장께 직접 보고 드린 사안은 아닙니다. 증인께서 보고하신 대검 부장이 뭐 차장이나 총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나 보네요. 예, 뭐 그런 따로 지시는 없으셨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대검에 물어볼 때 그 배경 같은 걸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배경을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던가 뭐 왜 필요하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뭐 약간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건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기획과장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는 그 형사기획과장이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역시 별도로 그 배경이나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뭐 증인의 상급자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왜 물어보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 퇴근 이후 상황이라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보고를 드리고 많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내용이 맞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만 확인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뭐 형사기획과장이 많은 걸 묻거나 제가 많은 걸 대답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뭐 더 물을 게 없으시면 절차 마치겠습니다. 네, 정의심은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4시에 김성호 증인이 원래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뭐 그래서 일단 뭐 양측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뭐 여기서 대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출석하게 되면 제가 연락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뭐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 안 한 거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저희 재판부의 기준은 여러 가지 증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일은 불출석하고 다른 길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은 저희가 따로 제재를 하지 않는데, 지금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보면은 증인 철회를 해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나오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단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다음 길에 나오겠다 이런 말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 재판부는 기존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건 특검 사건은 저희가 바로 제재 조치를 다 취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로 제재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건 4시에 안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4시에 나오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연락 좀 오시라고 연락을 드리고, 안 나오게 되면은 말씀드린 제재 조치를 취할 텐데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하겠습니다. 특검 사건들은 다른 사건도 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할 이유는 없는 걸로 보여서 동일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일단 재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증인이 나오게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일단 그 정의심 네, 일지는 어떻게? 그거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음 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 염두에 두고 길을 잡게 되면은 이제 소환장으로 증인 소환 절차 등의 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4월 20일 오전에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걸로 보이고요. 어떻습니까? 4월 20일 원래는 2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2시부터 서정조사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김성호 증인 불러서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네,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네, 저희도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4시에 안 나오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고
4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일 전행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4월 16일인데 그때는 지금 피고인으로 된 박성재에 대한 정의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재판 절차는 이완규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다만 박성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4월 16일 2시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6일은 이완규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말씀드린 거고, 4월 20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재판은 박성재 피고인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오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서정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뭐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재판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검에서는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변호인께서는 혹시 뭐 네,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해서 그 제출 기한을 오늘로 잡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좀 네.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좀 있어서 네. 조금 며칠 늦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성명상 여러 건 진행 중이라서 잠깐만요. 예, 아마 지난주 목요일 밤에 네네. 도착했고요. 금요일 날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령을 했는데 예. 작성을 하다 보니 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피고인 측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건 공소사실 기재 부정청탁 방지법의 점에 대해서 처음 특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 본 변호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참여해서 압수수색 범죄 사실을 확인해 본 바 저희들은 저는 이게 특검법 그 범죄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진술서는 지금 증거순번 829번에 지금 편철돼서 증거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정상적인 업무에 임했던 공무원들이 이 불필요한 절차에 나와서 소환 조사를 받고 뭐 추궁을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소가 돼서 저희들은 뭐 이 정도로 해서 재판을 진행된다면 실체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검 측에서 증인 신청을 또 4명을 해서 그때 비로소 다시 특검법 수사 범위에 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증인 4명이 신청이 돼서 채택이 됐고 증인 3명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 절차까지 마쳤고 또 김승호에 대해서는 4월 20일 증인 신문이 계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저희들로서는 뭐 증인 신문 절차까지 다 마치고 증거 조사가 다 된 상황에서 수사 범위 내에 들지 않으므로 공소 기각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재판장님의 판단에 맡겨서 실체 판단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률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뭐 서면으로 좀 간략하게라도 입장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곤란하십니까? 아니면 조세 남겨드릴까요? 뭐 일단 말씀하신 건 다 녹취가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따로 서면은 안 되시고. 예,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답니다. 네, 네. 저희들이 뭐 예. 알겠습니다. 그 녹취록은 당연히 다 남고요. 조서에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이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실체 판단을 받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자세한 내용 녹취록이 다 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근데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성명사항에 맞춰서 서면은 좀
최대한 빨리 내셔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좀 최대한 주마 가편을 해가지고 예예 보겠습니다. 한번 네. 예,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정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 저희가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뭐 출석 안 하더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했다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시간 지나서 알려드리고요. 일단 재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